어떻게 어떤 집에서나 자동차 운전하실 때나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오늘 엄청나게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10 마이크로미터, 2.5 마이크로미터, 1, 0.1 이 네 가지 숫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그 숫자를 좀 잘 기억하시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예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앞에 빨갛게 큰 게 뭐냐면요. 적혈구라고 해서 우리 피가 빨갛잖아요. 그 빨간 그 피 세포를 적혈구라고 합니다. 이게 크기가 보통 한 10 마이크로미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10 마이크로면 우리 1cm 있죠. 1cm 10개로 나누면 1mm잖아요. 그 1mm의 100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에 거의 안 보이죠. 현미경으로 보이는 크기가 10 마이크로고요. 요 옆에 조그만 거 있죠. 얘 한 5분의 1 정도 길이 되는 게 얘가 대장균 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대장균이라는 거는 길이가 한 2 마이크로미터 정도 돼요. 그래서 앞으로 2 마이크로 하다 보면 정말 현미경으로 보이는 세균 크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옆에 쬐끄맣게 있는 것들이 바이러스들이에요. 요건 좀 큰 천연두 바이러스 뭐 조그만 것도 있는데 요게 이런 것들이 대략 한 0.1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해요. 더 작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10 우리가 세포 크기, 2 세균 크기, 0.몇 나오면 이건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아주 바이러스 그런 크기라고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장에 피를 내는 그런 대장균인데 이게 딱 2에서 2.5 마이크로미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크기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아주 해변가 가면은 여기 모래 곱다 이런 거 우리 있잖아요. 고운 모래. 그게 보통은 한 9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 그래요. 아까 세포가 90이라 그랬잖아요. 10이라 그랬잖아요. 적혈구가. 얘는 그보다 좀 큰 거죠. 그러니까 눈에 점처럼 보이는 것들. 참고로 우리 날아다니는 꽃가루 있죠. 요 예쁘게 생긴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겼잖아요. 과일 같은데 이게 봄철에 알레르기 비염의 최고의 원인이 되는 자작나무 꽃가루예요. 이게 지금 현재도 막 날라서 지금 아마 오늘 재채기 콧물 있으신 분들은 이 자작나무 꽃가루 때문에 콧물 재채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한 2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머리카락, 얇은 머리카락이 보통은 한 50에서 70 정도 되고 이거를 얇은 머리카락을 5개로 나눠서 그거가 대략적으로 10 마이크로미터 돼요. 10 마이크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은 크기의 입자를 뭐라고 하냐면은 영어로는 PM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PM10이라는 용어를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미세먼지 PM10이라고 쓰면은 이게 아까 그 빨간 우리 적혈구 크기 이 정도 아니면 머리카락의 5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의 작은 입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 입자를 또 5개로 나눠 4개로 나눠서 더 작은 크기 여기 빨간 점 있죠. 아까 이 대장균 크기 정도 되는 거를 PM2.5라고 합니다. 2.5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작은 입자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아까 이 바이러스 이거보다 훨씬 작은 거를 PM0.1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PM이란 거는 미세먼지 같은 입자, 숫자는 작을수록 작은 크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숨을 쉴 때 입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금도 이 방 안에 먼지도 많고 미세먼지도 많고요. 여기 앉아 계신 그 소파나 카페트에 진먼지들이 그런 가루들도 있기 때문에 뭐 진먼지도 있고 여기 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 중에서 한 아까 10 마이크로 정도 PM10 그 정도 크기 되는 것들은 대부분 코에 걸려요. 그래서 우리 막 먼지 많다 이럴 때도 코로 숨을 쉬면 대부분 코 안에 걸려서 폐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덩어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유먼지라고 얘기를 해요. 공중에 부유해서 떠다니는 먼지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폐나 기관지로는 많이 안 들어가도 눈이나 코에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먼지들이 많으면 눈이나 코가 자극돼서 이런 비염이나 눈 결막염이 낙과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2.5, 아까 세균 크기 이 정도 되는 크기들은 이제 실제로 이런 기관지 내로 쑥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미세먼지다. 폐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기관지, 즉 천식이나 기관지염, 만성 폐쇄성질이라는 것들을 나쁘게 할 수가 있겠고요. 정말 작은 거, 0.1 정도 되는 것들은 사실은 너무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너무나 가벼워서 사실은 들어왔다가 사실 그냥 있는 그대로 대부분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이
폐 끝까지 들어와서 폐 끝에서 염증을 일으켜서 폐렴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폐장염을. 또 이게 피 속으로 들어가갖고 온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초미세먼지라고 하고 실제로 이렇게 작은 0.1 정도 크기 되는 것들이 사실 우리가 제일 공포스러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용어를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진짜 헷갈려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우리 적혈구 세포처럼 되어 있는 10마이크로미터 정도 PM10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걸 구유먼지, 코나 기관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큰 기관지 2.5 정도, 세균 정도 크기는 미세먼지, 기관지 끝까지 깊은 데까지 들어갈 수 있고 1.0 아니면 0.1보다 작은 아주 미세한 것들은 숨 쉬었다가 나가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초미세먼지라 그래서 피 속으로 실제 들어가서 심장도 가고 딴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우리가 과학적으로 쓰는 용어인데요. 우리가 언론이나 아직 기존의 많은 그런 데서는 옛날 용어를 아직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기상청이나 환경부 홈페이지나 이럴 때도 옛날 용어를 헷갈리지 않게 익숙하니까 쓰고 있어서 실제 뉴스에서 미세먼지다 그러면은 사실 이 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초미세먼지다 하면 2.5까지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더 헷갈리게 만들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요게 이제 저희가 실제 쓰기는 용어지만 뉴스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는 미세먼지다 하면은 이 큰 것까지 다 포함한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뉴스나 기상청 데이터 나오면은 10 이하를 다 미세먼지로 한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한 건 미세먼지, 그거 나쁜 거 맞는데 황사, 그것도 많고 맞는데 그럼 황사가 미세먼지요, 미세먼지가 황사요. 이게 이제 항상 헷갈리는 그런 건데요. 황사는 우리가 의미가 뭐냐면은 얘가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얘는 그냥 성분이 모래알이다. 모래알이 공중으로 날아서 오면 그걸 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만약에 그 모래밭이나 이런 토양이 많은데 거기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모래가 확 날면 그것도 황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봄철에 이렇게 확 오는 거는 대부분이 중국 저 위쪽에 사막에서 날라오는 그런 모래들이 많이 와요. 그거를 우리가 황사라고 해서 보통 황사라 하면은 뭐 크기는 상관없어요. 큰 거 모래도 황사고 작은 것도 한데 그 중국에서 멀리까지 바람 타고 날라오려면은 작고 가벼워야지 바람 타고 날라올 거 아니에요.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나라 봄철에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는 크기가 2에서 10마이크로미터 정도 돼서 이게 아까 미세먼지 크기 정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크기가 작아서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건데 황사 하면은 그냥 그 모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미세먼지다 하면은 이제 크기로서 10mm, 2.5 이렇게 나눠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 안에는 황사도 있을 수 있고요. 옆에서 막 태워갖고 나오는 그 숯검댕이나 석유 튀어서 나는 껌댕이나 아니면 작은 꽃가루나 이런 여러 가지 작은 크기들은 다 미세먼지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작은 입자가 그럼 무조건 나쁜 거냐? 그건 아니고요. 미세먼지라는 거는 크기가 작다는 걸 뜻한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작은 입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게 그냥 일반적인 뭐 꽃가루라든지 식물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몸에 해롭지 않잖아요. 그런 건 해롭지 않은데 여기에 만약에 그런 뭐 석유 탄 거, 발암물질, 중금속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비로소 그게 폐나 기관지 몸에 안 좋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황사가 나쁘냐? 그럼 모래알 자체는 우리 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황사가 날아오는 중간에 중국의 그런 산업화 지역을 나오면서 거기에 수많은 오염물질, 중금속 이런 것도 있는 것들이 그 모래에 덕적지 붙어서 거기에 오염물질을 갖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황사도 그냥 모래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쁜 물질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다, 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이런 장난감도 있잖아요. 이렇게 유리 안에 물 있고 흔들면은 막 이렇게 눈 같은 거 있다가 또 다시 가라앉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렇게 막 흔들면은 눈 같은 입자가 떠오르지만 주변은 맑죠. 물 자체는 굉장히 맑고 그 안에 덩어리들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자가 큰 것들이 그냥 물에 떠 있으면은 입자가 없는 주변은 굉장히 투명한 그런 색깔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황사가 있을 때 우리 어떤 날 그런 데 있죠. 황사 주의보는 내렸는데 하늘은 맑고 그럼 이게 뭐지? 왜 하늘은 맑지? 이럴 수 있는데 중국에서 날아올 때 그날따라 굉장히 큰 입자들만 많이 있는 날에는
우리가 하늘이 뿌옇지 않고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있어요. 황사가 많아도. 이렇게 입자가 크면은 하늘이 뿌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하면은 특히나 더. 그래서 황사주의보가 있어도 맑은 하늘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어떤 날은 왜 더 뿌옇냐? 이거 보시면 돼요. 물에다가 흙탕물 띄웠죠. 여기에 굉장히 작은 미세들이 둥둥 떠 있어요. 이러면 뿌얘지는 거예요. 요거 요즘 뭐 녹조 라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낙동강에 녹조를 이렇게 떠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 녹조도 크기가 1마이크로미터로 굉장히 작거든요. 그런 것들이 물에 떠 있으면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나 황사가 굉장히 작은 것들이 하늘에 많이 떠 있으면은 뿌연 하늘이 보인다. 그래서 하늘 딱 봤을 때 뿌옇다 그러면 오늘 진짜 작은 것들 많이 떠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황사 경보 나도 맑다 그러면 저거 큰 거네. 대부분 내 코에 걸리겠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미세먼지 크기가 작은 거에 뭐가 있느냐가 아까 나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이런 2.5짜리 작은 그런 기관지까지 이런 것들에 대부분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우리 탄소력 검댕 이게 굉장히 나쁜 것들이에요. 이게 우리 디젤이나 우리 그 자동차, 화물차 까만 연기 팍팍 뿜고 나올 때 나오는 그런 검댕이들이나 탄소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발암물질도 굉장히 많고 역시 천식과 COPD나 폐 이런 것들을 많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묻어 있어서 굉장히 해롭다고 볼 수 있고, 황산염, 질산염도 역시 그런 많은 석유들이나 이런 것들이 탈 때 나오는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호흡기 질환과 전신 건강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광물 같은 경우는 그냥 흙 덩어리들 이런 것들은 문제는 아니라서 그 기타에는 중금속과 다른 화학물질들이 섞여 있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몸에 해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2012년도에 아까 10마이크로 정도에 되는 크기들은 우리나라에 12만 톤이 배출이 됐대요. 이거 뭐 12만 톤이면은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자동차가 1톤 정도 되면 그 엄청난 것들이 공중으로 다 뿜어져 나갔다는 거. 그게 우리나라 하늘을 덮고 있다는 건데, 거기에 대부분의 원인은 공장에서 막 태우고 만들 때 나오는 것들이고, 그 외에 이런 자동차, 배 이런 것들도 일부가 있고, 실제 에너지 산업에서 우리 막 그 석탄 산업 있죠? 석탄 화력 발전을 하는 건 한 4% 정도밖에 되지는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공장들에게 그 굴뚝 같은 거나 이런 공해 제거하는 기술을 제대로 해서 공장들이 불필요한 연기 불법적으로 안 내보내게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2.5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길에서 배출되는 건 뭐가 맞느냐? 우리 승용차, 그래 자동차 몰지 말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승용차가 내뿜는 거는 굉장히 작아요. 대부분은 큰 화물차들이 우리 내뿜는 거죠. 그리고 화물차들 우리 어떤 차는 막 시꺼먼 연기 퍽퍽 뿜고 가잖아요. 그 화물차들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외에도 이런 큰 차들, RB라는 게 우리 뭐 여러 사람 타는 큰 이런 카니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도 꽤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도로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는 배가 굉장히, 우리 배 타도 석유 냄새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거기서도 많은 양의 오염물질 배연을 뿜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리고 건설 장비들도 오염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서울이 깨끗하고 저기 시골 내려가면은 미세먼지 좋겠죠, 그죠? 근데 꼭 그렇지만은 또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워낙 작고 바람이 쫙 불고 영향권이 거의 비슷하게 오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 대전, 광주, 백령도는 우리 섬에 아주 좀 나름 깨끗하다고 차별 없는 곳인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대한민국 전체는. 그리고 그 성분도 봐도 이런 아까 황산화질산 오염물질도 백령도도 많고, 여기도 역시 자동차가 적기 때문에 이런 데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여기도 탄소 검증이 많아서 사실 미세먼지 이거는 전국적인 문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역시 서울이랑 똑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이거는 이제 전체 평균인 거고요. 서울 내에서도 대로변 바로 옆에 사시는 분들은 이거에 훨씬 더 많이 오염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좀 길가에 멀리 있으면 또 자꾸 그런 것들을 합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국이 다 나쁘면 나쁘지만 그래도 큰 대로변이라는 데는 공장가 옆은 훨씬 나쁘기 때문에 그런 데는 피하시는 게 좋겠고, 훨씬 그래도 자동차 많이 안 다니는 것들이 그나마 더 깨끗하기 때문에 같은 지역 내에서는 그런 좀 깨끗한 곳에 사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겠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미세먼지 하면은 이제
그 바깥 공기, 우리 뿌연 하늘, 그러니까 빨리 창문 닫고, 얘들아 먼지 들어온다 빨리 창문 닫아라 이래갖고 딱 하루 종일 창문 닫고 이렇게 있으면 안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오늘 사실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미세먼지가 무섭다는 거는 사실 여기 다 아시고 공포스러워서 오셨겠지만, 실내 공기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는 또 많이 모르시는데, 우리 사는 게 90%를 실내에서 살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실제로 바깥 공기 많이 안 마셔요, 웬만하면은. 옛날에는 바깥에서 농 갈고 밭 갈고 하기 때문에 다 밖에 지내는데, 요즘은 누가 바깥에서 일합니까? 소수고 대부분은 다 실내에서 일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실내 공기가 더 중요한데, 창문을 닫고 있으면요, 실내 공기 오염도가 사실 외부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평균 5배에서 많게는 30배까지 더 오염도가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에너지 차단 있죠? 그런 개념이 없을 때는 창문도 얇고 바람도 그 창문 사이로 툭툭 날아다니고 바깥 창문도 쉽게 열 수 있고 이러는데, 요즘은 에너지 절약 때문에 새로 지은 건물들,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고 다 이중 창문으로 해서 바깥 공기 안 들어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천장도 높으면은 쉽게 따뜻하게 시원하게 안 되니까 옛날 건물보다 천장도 더 낮게 만들고요. 이 공기를 실내 순환을 시켜요. 또 돌리고 또 돌리고 이렇게 에너지 절약하려고. 그러니까 안에 온갖 미세먼지, 진먼지 등등이 곰팡이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이 누적되기 때문에 훨씬 더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도 많은 경우 집에 계실 때 바깥 공기 나쁘다고 생각해서 창문 닫고 계시면 안 되고, 하루에 최소 3번 이상은 환기를 시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내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생각하셔도 바깥보다는 더 많아요. 누적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환기는 중요한데, 단 미세먼지 경보가 있거나 황사가 아주 경보에서 높을 날만은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환기를 시키는 게 더 깨끗하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학회에 외국에서 가서 들었더니, 독일 학교에서 제가 봤더니 학교, 애들 초등학교 실내 공기 오염도가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확률이 바깥보다 6배에서 10배가 높대요. 그 좋은 독일의 학교에서도. 우리나라는 학교 제가 측정을 안 해봤지만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실내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실내는 도대체 어디서 도대체 그 공기가 나쁘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게 주범인 거예요. 가스렌지 하면은 냄새 안 나죠? 석유 태어나면 석유 냄새 나는데 가스는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타면서 온갖 휘발성 유기물과 이런 화학 물질들이 당연히 나와요. 가스 그거 태운다고 그거 몸에 좋겠어요? 그런데 냄새 안 나면 우리 환기 잘 안 시키잖아요. 음식 타는 냄새 나야지 환기시키지. 그래서 요리하고 나신 다음에는 항상 냄새가 안 나더라도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실내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요리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이런 미세먼지 양이 많이 달라진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재작년인가 뭐 고등어 구이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뭐 반은 사실이고 반은 거짓말이고 한데, 실내에서 미세먼지를 해보면은요, 음식을 이렇게 바짝 구우면은 미세먼지가 훨씬 많이 나오고 튀기 삶는 게 제일 적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생선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구울 때, 우리 조리 전 집에 미세먼지 2.5, PM 2.5죠. 작은 입자가 60이면은 구울 때 878. 거의 뭐 100배 이상, 10배 이상 높아지고, 튀길 때 높아지고, 삶는 게 적고. 그래서 요리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음식 태울 때는 굉장히 나쁘겠죠, 특히. 그럴 때는 꼭 환기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럼 문제는 이렇게 미세먼지 나오면 무조건 나쁘냐? 아까 얘기한 대로 미세먼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성분이 중요한데, 그냥 뭐 태우지 않은 고등어 좀 구웠다고 그 미세먼지가 얼마나 폐에 들어왔다 나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미세먼지가 더 나쁜 게 아니라 아까 이거 가스에서 나오는 것들, 이게 더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요리할 때는 꼬박꼬박 환기를 시키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미세먼지의 주범 중에 하나가 요즘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집에 프린터, 인쇄기, 복사기 이런 거 있고 사무실도 많잖아요. 복사할 때마다 이걸 토너라고 해요. 까만 입자인데 여기에 뭐 벤젠, 페놀, 포르말데히 같은 온갖 화학약품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복사할 때마다 냄새가 나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실내에 그런 미세먼지가 돼서 발암물질처럼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많이 쓰는 사무실이나 실내에서는 꼭 환기를 시켜주셔야지만 바깥보다 더 깨끗한 공기를 최소한 바깥만큼 비슷하게라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미세먼지 많은 날 아까 피하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꽃가루도 작은 것들은 미세먼지처럼 작용할 수가 있어요. 특히 꽃가루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있죠. 비염과 꽃가루 천식인 분들도 역시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역시 이런 날은 창문을 하루 종일 닫아야죠. 그죠? 이런 심한 날은. 그리고 우리 경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에어컨을 틀어놓거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면은요, 이런 미세먼지가 많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도 역시 그나마 미세먼지가 떨어질 때는 기회를 빨리 잡아서 환기를 꼭 하셔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런 환기란을 무시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확인은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들을 왜 그럼 이렇게 하느냐,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황사가, 경보가 이렇게 파란색이 있을 때 이제 쫙 어떨 때 문자도 오죠, 그죠? 황사경보다 문자도 오기도 하고 뉴스에도 나오는데 나오면은 이게 창문을 열어놨을 때요. 그러면 창문을 열어놓으면은요, 거기에 맞춰서 바깥에 황사가 오를 때 이게 실내 노란색이 집안인데 집안에서도 이렇게 황사와 미세먼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세먼지 경보가 있을 때는 빨리 창문을 닫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해제가 되고 나서 나중에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시면 돼요. 그런데 창문을 닫아놨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바깥에 이렇게 확 올라가도 실내에 이렇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창문을 닫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경보가 미세먼지 나쁜 날에는 창문을 닫고 계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왜 에어컨 아니면은 공기청정기를 틀면은 좋으냐, 이걸 설명을 드리는데, 자, 이 차는 이제 아반떼라고 해서 제가 얼마 전까지 몰던 차인데 얼마 전에 너무 낡아서 팔았어요. 그래서 그리워서 이 차를 다시 갖고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차인데요. 차가 굉장히 빨리 달릴 때다가 커브를 틀 때 어떻게 돼요? 천천히 달리면은 커브를 틀 때 부드럽게 잘 갈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차가 빨리 달리면은 이게 똑바로 쫙 미끄러지기 때문에 빨리 가다 보면은 커브를 타서 쾅 부딪히고 이렇게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입자든 간에 이게 똑바로 움직이다가 벽이 있잖아요. 천천히 가자고 빨리 가다 보면 팡 부딪히면 여기 묻던지 붙어버려요. 이렇게 그냥 튕겨나가지 않고. 이걸 관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미세먼지가 있을 때에도 우리가 이런 에어컨이나 여러 가지들 틀다 보면은 바람이 들어와서 그 안에 한 번에 막 섞이잖아요. 그럴 때 그 벽면에 쾅 하고 붙어서 공기 중에 있는 것들이 감소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실내 순환을 하는 것들을 틀어놓으면은 공중에 있는 미세먼지들이 거기에 기계에 붙어서 감소한다고 되어 있고, 특히 좋은 필터를 쓸 때, 에어컨에도 필터가 좋은 게 있거나 공기청정기 필터가 있을 때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필터에 딱 걸려서 없어지기 때문에 공기가 더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내에 좋은 공기청정기를 하든지, 없으시면 여름 같은 데는 창문하고 에어컨을 틀어놓으시면 훨씬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타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자동차 다니실 때 굉장히 걱정 많죠. 매연도 많고. 우선 창문 당연히 닫아야 되겠죠. 자동차 많을 때는 매연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어컨을 틀어놓으시면 훨씬 더 미세먼지가 감소하고, 실내 순환 모드가 있어요. 바깥 공기 안 들어오게 이렇게 해놓으셔야 되는 건데요. 실내 순환 모드는 뭐냐면 자동차에 이렇게 온도 조절하는 거 옆에 요 그림은 바깥에서 공기 들어오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는 실내의 공기가 바깥 안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 놓으시면은 바깥 공기 유입이 안 돼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런 에어컨이나 이런 바람을 돌리시면 훨씬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안에 산소가 떨어지고 다른 미생물들의 것들이 높아지게 중간에 그래도 짧게 환기는 꼭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미세먼지가 높더라도. 그래서 운전하시다가 여기 좀 자동차 좀 정리하면 빨리 창문 내리 확 내려서 한 1분 정도 환기하고 다시 닫고 실내 모드로 가고 이렇게 하셔야지만 또 다른 오염물질의 누적을 막을 수가 있어서 환기는 꼭 필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자동차 에어컨을 틀었을 때와 안 틀었을 때 미세농도 차이를 본 실험인데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냥 2010년형 그냥 조그만 자동차에서 한 건데, 이 미세먼지 0.5보다 큰 그런 미세먼지를 측정했을 때 끈 상태, 그러니까 이 바깥 공기 안 들어와도 에어컨을 안 틀면은요, 조금씩은 가라앉아서 줄어들어도 많이 가라앉지 않아요. 이게 1분, 2분, 3분, 4분, 5분인데, 근데 에어컨을 틀어놓고 실내 순환해 놓으면요, 1분 만에 확 줄어들어서 4, 5분 만에 거의 바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실내 순환에 에어컨을 틀어놓는 게 자동차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PM 0.5 굉장히 작은 것과 PM 2.5 큰 것 다 모두 에어컨 실내 순환을 틀어놓으면 다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할 수가 있어서 꼭 실내 모드로 에어컨을 틀어놓으시면 되겠고,
또 에어컨 틀면 춥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에어컨 틀면서 그 온도 조절해 놓으시면은요 에어컨을 틀는다 하더라도 온도 춥지 않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온도 잘 춥지 않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는 이렇게 지금 옆에 말씀드렸거든요. 실내가 어쨌든 실내 공기 오염이 높은데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그래도 창문을 닫긴 해도 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런 공기청정 에어컨 도움이 된다 말씀드린 거고 다음은 좀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속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미세먼지가 오늘 되게 어떤 날은 우리 뭐 많은 분들은 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다 중국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분명히 오는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것도 바람의 방향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그쪽에서 오는 바람이 있을 때 거기에서 상당 부분 오지만 그게 100%도 아니고 제가 볼 땐 많아야 한 반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쪽에서 바람이 안 오는 날에는 당연히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대부분인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미세먼지가 다 중국 거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오염을 내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 날은 맑고 어떤 날은 또 깨끗해. 똑같이 공장은 돌아가는데 이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습도가 높은 날들은 오히려 미세먼지들이 입자들이 더 이렇게 물이 붓고 커져서 더 가라앉아서 미세먼지들이 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기압의 영향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기상 보면 오늘은 남쪽에서 따뜻한 고기압성, 이동성 고기압이 내륙하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남쪽에서 따뜻한 고기압이 이렇게 내려오면은요, 이게 공기가 정체가 된대요. 우리가 공기가 위아래가 막 바뀌고 바람이 많이 불어야지 미세먼지가 없는데, 그럴 때 바람도 없고 먼지들이 가라앉고 이렇게 되면은 미세먼지가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바람이 많이 불면은 그래서 우리 겨울 보면은 굉장히 춥고 바람 쌩쌩 부는 날은 하늘이 맑아요. 겨울에 시베리아에서 오는 고기압이 바람을 엄청 세게 갖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미세먼지가 다 하늘로 날려버리면서 또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겨울에는 엄청 춥고 추운 날은 하늘이 맑고 모처럼 바깥에 나가려고 따뜻한 날에는 흐리고 미세먼지가 이런 어떤 날들이 있어서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날 맑고 같다 이런 날씨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날따라 뭐 공장이 많이 돌아가고 아니고 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나오는 양은 많습니다. 계절 중에는 그럼 언제가 안 좋냐? 여름이 제일 적어요. 여름이 제일 적고 가을에 또 적고 가장 많은 거는 겨울과 봄이에요. 근데 또 겨울과 봄이 감기도 많이 들죠. 또 감기도 많이 들고 춥죠. 그죠? 그리고 이럴 때 봄 같은 경우는 또 알레르기 비염 꽃가루도 많죠. 이러다 보니까 겨울 봄에 특히나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굉장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부유먼지들, 아까 PM10,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라고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죠. 기상청에는데 이런 것들이 그럼 도대체 높고 낮고 경고는 도대체 뭐가 나쁘다는 거야? 이런 이제 얘기를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기준이 돼요. 이게 이제 세계에서 우리나라 WHO라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 기준, 공기에서 PM10 미세먼지는 50보다 낮은 게 좋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0보다 너무 나쁘다 뭐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따라가는 건 호주와 EU, 유럽밖에 없고요. 나머지 나라는 훨씬 더 높게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이 100까지면 우리나라는 보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호주 기준으로는 나쁜 거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아까 PM10은 큰 입자잖아요. 굉장히 큰 건데 여기 보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네 이럴 수 있는데 이 PM10이라는 거에는 이 모래도 있고 큰 입자들이니까 꽃가루 난 거에 미국은 막 대지가 넓어서 막 모래도 많이 나려고 하기 때문에 이 PM10, 10짜리 정도 크기가 다 이런 나쁜 오염물질이 아니라 막 먼지도 많고 모래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낮추면은 안 돼요, 미국은. 그래서 미국은 그런 특성 때문에 이렇게 좀 높게 잡았습니다. 그럼 몸에 더 안 좋은 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PM2.5라 그랬죠? 더 작은 그런 거. 그럼 PM2.5 기준은 뭐냐? 역시 미국 훨씬 낫죠, 일본은 진짜로. 이건 진짜 몸에 해로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일본은 35 정도고 호주 역시 제일 좋고 한국은 선진국보다 훨씬 더 높게 잡고 있고요. 중국은 뭐 제일 하위로 잡고 있어서 중국 기준 여기까지 다 보통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여기서부터 여기 15부터 여기까지를 보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주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는 맞지만 우리가 보통이라 하는 상당 부분은 이 꽤 높은 호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공기도 우리는 보통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나쁘다
이 경보 나오면은 이건 진짜 나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쁠 때는 진짜 나쁘구나. 거의 중독만큼 나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매우 나쁘면은 이거는 정말로 바깥에 조금이라도 나가시면 안 될 것 정도로 나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대기오염, 미세먼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뭐 지금 핸드폰도 다 하시고 나오겠지만, 이런 에어코리아라는 곳을 이렇게 치시면은요, 핸드폰에 이런 곳들이 나오는데, 이게 오늘 거예요. 오늘 치니까 이 미세먼지는 아까 몸에 나쁜 2.5 있죠? 기관지 깊숙이 들어 2.5가 아니라 이 더 큰 입자 PM10을 기준으로 해서 경보를 내려요. 그래서 미세먼지 아까 부유먼지라고도 얘기했던 걸 기준인데,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오늘 보시면은 서울 주변은 보통, 그리고 이쪽 남쪽은 좋음. 그래서 오늘은 보통 날씨고 37이면은 아까 호주 기준으로도 꽤 괜찮은, 호주 기준으로 보면 높은 거죠. 이 정도 되니까. 그래서 아주 깨끗하지 않지만 괜찮은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면 기준이 높잖아요. 기후 높은 이유가 있어요. 다른 나라보다 대기오염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 서울이 이런 다른 나라, 일본, 동경, LA 그보다 훨씬 더 요온도가 높아서 아직까지 그 기준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요즘 몇 년 전부터 난리가 났죠. 미세먼지. 옛날에 뭐 10년 전, 20년 전에는 미세먼지란 말 별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니까 이 서울의 미세먼지가 2001년도에 2014년보다 훨씬 더 높았어요. 이렇게 높았던 적도 있어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서울 이 도시별 보는데 2006년도에 이랬고요. 쭉 내려서 2012년, 13년도에 좀 적다가 요즘 조금씩 올라서 한 2016년에 좀 더 오르긴 있어서 요즘 살짝 다시 오르는 추세이긴 한데 옛날보다 낮아요. 그러면 이거 보면은 그렇죠. 아이고, 옛날에 더 위험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PM10 큰 입자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요즘 더 공포스러워하고 왜 요즘 더 난리가 났냐 하면은요, 옛날보다 그 작은 입자들 있죠? 1, 0.1, 우리 아까 피 속에 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옛날보다 측정이 안 돼서 제가 뭐 100% 맞다라고 얘기는 못해요. 그거는 옛날도 없고 지금도 측정 못해요. 그렇지만 추정컨대 그게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작은 게 많으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늘이 더 뿌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큰 입자가 많을 때는 그때도 뿌였지만 지금은 작은 입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하늘이 더 뿌얘진다. 그래서 또 공포스럽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 자극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 몸에 피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더 많아지고, 근데 그게 성분도 몰라, 우리는 지금.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까 마스크, 그리고 정말 작은 것들은 아까 에어컨, 필터, 뭘 해도 아주 작은 거는 막지 못해요. 너무 작은 것들은. 그래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이거 도대체 그럼 이 미세먼지 안에 뭐가 들었는데 이러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죠. 측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모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의심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 운전하시다 보면 타이어 마모되죠. 그죠? 마모된 것도 어디 가겠어요, 그거다. 땅바닥에 묻겠어요? 가루돼서 봉지로 날아가죠. 브레이크 패드, 그 쇠 같은 화학합성 물질이잖아요. 브레이크 패드 달면은 그 쇠로 갈잖아요. 그 갈린 거 그거다 어디 가겠어요, 그거다. 그거 다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 중에 큰 것도 있지만 미세한 것도 많아요. 공장에서 돌리다가 기계 마모되는 거, 그 철 가루들, 큰 건 떨어지고 미세한 거 다 공중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화학약품들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도 못하는 많은 것들이 공중에 더 많이 부유가 돼서 하늘도 더 뿌옇고 더 옛날보다 마치 감소하는 것 같아도 더 요즘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실내 그런 뭐 에어컨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마스크죠. 그래서 아마 여기 많은 마스크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황사 마스크 하면 다 똑같지는 않고요. 우리나라는 KF라는 숫자를 붙여서 숫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황사 마스크 딱 봤을 때 맨 처음에 식약처에 허가된 황사 마스크 이렇게 나오는데 KF80이라고 붙은 게 일반적으로 내가 황사 방지라고 되어 있어요. 황사 방지의 기준은 뭐냐면은 한 0.6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아까 우리 큰 입자 10마이크로, 기관지 들어오는 게 2.5, 피 속에 들어오는 거 1, 0.1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0.6이니까 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작은 것들은 꽤 막아주는 거죠. 그죠? 이거 꽤 막아주는 거에 80% 이상을 막아주는 마스크를 KF80, 이걸 황사 마스크로 하고요.
이 0.4 마이크로 더 작은 것들, 이거는 작은 그 세균들까지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94%, 99%, 혈액균까지 막아주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94, KF99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방역용, 우리 뭐 감염 환자 있고, 이런 메르스 있을 때 막 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방역용으로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황사나 미세먼지 있을 때 좋은 게 더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80 정도면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쓸 수 있고 더 높으면 높아질수록 막는 건 더 좋지만 저항이 너무 많아요. 저 숫자가 올라가잖아요. 숨쉬기가 더 힘들어져요. 더 조금만 빨대로 숨 쉬듯이 더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힘들 수 있게 돼 대략 KF80 정도면 일반적으로 더 하고 KF99를 쓴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 0.1보다 작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은 어차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 80 정도를 편하게 쓰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파는 거와 제가 다른 거 지금 하나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마스크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산업용에서 막 시멘트하고 막 방역용 우리 막 가루들 날릴 때 쓰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우리가 파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왜 좋냐면은 여기 숨 내쉴 때 입기 막 쓰리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공기는 들어가지 않는데 숨 내쉴 때는 밖으로 나는 밸브가 있어서 입에 입김이 안 차서 여기가 뜨끈뜨끈 막 축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산업용도 이렇게 굉장히 편하고 습기 차는 것도 없고 또 내쉴 때도 편하게 낼 수 있어 훨씬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구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스크 쓰실 때는 근데 뭘 사느냐보다도 여기에 딱 밀착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완벽하게 밀착이 됐을 때 여기에 아까 0.6 마이크로미터의 80% 이상을 걸러준다는 건데 이 틈새로 할 때 다 공기 들어오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마스크를 사서 쫙 달라붙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 뭐 비싼 거 사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쫙 달라붙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 귀 거는 거 있잖아요. 귀걸이를 많이 편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떤 분들은 잘 하시면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밀착이 잘 안 되고 귀 아프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꼭 그 미세먼지에 민감하신 분들은 목 뒤로 머리 뒤로 이렇게 머리를 뒤집어 고무줄 2개 써서 완전하게 밀착하는 게 훨씬 더 황사나 미세먼지 방지에는 마스크를 제대로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역용이나 산업용은 귀에 안 걸고 다 고무줄 뒤로 머리 위로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마치 그 수영안경 끼듯이. 이게 이제 그럼 마스크를 어떻게 끼냐 해서 국제적으로 이런 지침, 환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미세먼지가 높은 곳에서 오랫동안 일하거나 대기오가 높은 날 장기간 야외 출 시에는 해라. 반면에 그냥 한두 시간 잠깐 외출 갔다 오시는 거 그게 대부분이잖아요. 슈퍼 갔다 이때 마스크 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짧게 노출될 때는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너무 공포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실내에서 미세먼지 높은 날 굳이 마스크 끼고 있을 필요 없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창문 닫아놓고 에어컨 종이 공기청정 같은 데 들어오시면 훨씬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호흡기장, 천식이 심하고 이런 분들 아니면 심장질환에서 숨차신 분들 이런 분들 숨찬데 내가 숨차고 막 안 좋으니까 오늘 미세먼지 들어가면 더 안 좋아질 거라고 해서 마스크 쓰고 가뜩이나 숨도 찬데 이걸로 이렇게 힘들게 숨 쉬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더 나빠져서 쓰러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호흡이 정말로 심한 분들은 오히려 마스크 안 쓰시는 게 더 안전한 거예요. 마스크 써서 불편하시다? 쓰지 마세요. 그리고 임산부들 역시 배 많이 나오신 분들 숨 차잖아요. 배 나와서 그런 분들도 쓰면은 좋겠지만 혹시라도 숨 차다 그러면은 짧게만 써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스크 때문에 숨 찬 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린이들도 많이 하는데 실제 어린이들에게 쓰이는 거는 사실 엄마 아빠의 정신적 안정을 위한 게 더 커요. 애들 귀에다 걸잖아요. 애들 답답하다고 꽉 끼면은 안 해요. 대충 헐벗게 하잖아요. 그 모양은 그렇지만 다 옆으로 숨 다 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 거 막 너무 비싼 거 굳이 사실 필요 없고 애들 거는 이제 완전하게 인증도 되지 않고 도움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심한 날은 아예 바깥에서 못 놀게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애들 이렇게 마스크 막 비싼 거 사봤자 큰 도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얼굴에 완전 밀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른, 노인, 요양시설에 이렇게 아까 PM 미세먼지가 어떨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계층별, 유치원, 학교 그리고 어린이집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은 제 책자 뒤에 제가 다 붙여놨고요.
이거는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랑 같이 해서 만든 그런 우리나라 작년에 만든 지침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천식 환자나 기관지 있는 환자들은 당연히 독감 예방 안 하시는 분들인데 꼭 하시는 게 좋겠고요. 항상 천식 약제 흡입기 갖고 다니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 높은 날에는 날만 바깥에서 수업하거나 야외 운동 피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마스크 같은 거 오랫동안 할 때 쓰시고, 그 다음에 그나마 공기 좀 깨끗해질 때는 빨리 환기시키고 그때 운동하셔야죠. 아까 근골격 때 말씀하셨지만 미세먼지 피하는 것보다 운동 많이 하셔서 근골격계 튼튼해가는 게 사실 건강에 더 좋아요. 사실 미세먼지는 오래 노출될 때 문제지 그걸 짧게 한다고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면 항상 운동을 많이 하시고 가시고, 단 새벽 공기 미세먼지가 훨씬 더 많아요. 찬 공기가 가라앉기 때문에. 그래서 미세먼지 높은 날에는 새벽에 운동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오후에 좀 따뜻할 때 하시는 게 훨씬 더 기관지에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미세먼지가 어떤 거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절망적이지만 우리가 작은 것들은 아직까지는 막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하실 수 있는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이따가 하면 될까요? 네, 질문은 이따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